회사 앞에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 차에서 백만장자 회장이 내리는 것을 본 순간 은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25만 원이라는 작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던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의 한 달 생활비마저 흔쾌히 할아버지의 병원비로 내어주는 쉽지만은 않은 선행으로 시작되죠. 과연 이 선행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은지는 눈을 떴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차갑고 습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죠. 천장 구석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등이 욱신거렸어요. 낡은 침대 스프링이 또 말썽이었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부모님의 영정사진이었죠. 엄마,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3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웃음이었죠. 은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보일러를 아껴야 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29살. 남들은 결혼 준비로 바쁜 나이였지만 은지에게는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2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자신에게 말을 걸며 은지는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소매 끝이 조금 헤어져 있었지만 다림질은 깔끔하게 해뒀습니다. 아침 6시 30분 첫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간판들, 은지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죠. 그래도 오늘까지만 버티면 이번 달 이자는 낼 수 있어. 마음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 공과금 15만 원, 교통비 10만 원, 대출 이자 90만 원을 빼고 나면 25만 원, 한 달 생활비였죠. 대성산업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7시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맞았어요. 벌써 출근이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아저씨도 좋은 아침이에요. 은지가 밝게 인사했지만 경비 아저씨의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은지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8시 30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죠. 박 계약직도 첫 출근이네. 조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조 부장님. 그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조 부장이 은지의 책상에 다가왔습니다. 커피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났죠. 신용불량자 딸이 우리 회사 돈을 만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순간 은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한데? 내가 사실을 말한 건데. 조 부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죠. 부모가 사업하다 망해서 목숨까지 끊었다면서 그것도 남의 돈 떼먹고. 은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울면 정말로 끝이었죠. 우리 부모님은 떼먹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갚으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 부장은 코웃음을 쳤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 딸 하나 남겨두고 저승으로 도망갔잖아. 그 순간 은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해. 네, 조 부장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쯧쯧, 불쌍하긴 하다. 조 부장이 혀를 차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내내 은지는 묵묵히 일했어요. 전표를 정리하고 장부를 확인하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죠.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은 335 모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은지 씨, 같이 가요. 이대리가 다가왔어요. 회사에서 유일하게 은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죠. 괜찮아요. 저는 일이 좀 남아서. 에이, 맨날 그러지 말고 오늘은 같이 가요. 제가 살게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대리님. 이대리가 아쉬운 표정으로 나가고 사무실에는 은지 혼자 남았습니다. 은지는 서랍에서 컵라면을 꺼냈어요. 자판기에서 뽑은 65도짜리 물을 부었죠. 오늘도 컵라면이네.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게 있으니 감사했어요. 혼자 라면을 먹는 은지를 본 조 부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가난은 대물림 된다더니 저 꼴 좀 봐. 은지는 못 들은 척 했어요. 라면이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지만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오후 3시쯤 은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 숫자가 거래처 정산 내역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300만 원이 맞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렸죠. 역시 틀렸어. 300만 원이 빠져 있어. 은지는 조심스럽게 조 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조 부장님, 이 내역 좀 봐주실래요?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안 맞는다고? 조 부장이 서류를 휙 빼앗아 봤습니다. 잠시 후 조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건 그냥 넘어가. 위에서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3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조 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지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계약직 주제에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시키는 대로나 해. 하지만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회사 손실과 관련된 일이에요.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너 정말. 조 부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아빠가 늘 말씀하셨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은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도 했죠. 네, 확인해 보니 저희 쪽 실수가 많네요. 300만 원 추가 송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조 부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은지를 노려봤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는 않았죠. 저녁 7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은지는 남아서 일했습니다. 박계약직 언제까지 있을 거야? 조 부장이 퇴근하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가려고요. 즉, 그렇게 해도 정규직 못 돼. 꿈 깨라. 조 부장이 나가고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죠. 밤 10시가 되어서야 은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텅 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반지하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전등을 켜니 휑한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은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반포기와 계란 2개가 전부였죠. 내일 월급날까지 이걸로 버텨야 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은지는 부모님 사진 앞에 섰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잘 버텼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 부장이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말을 잇지 못하고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그래도 참았어요.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은지는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빚도 이제 2천만 원만 남았어요. 원래 5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이나 갚았죠? 대단하지 않아요? 빈방에 은지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앞으로 2년만 더 버티면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은지는 찬물로 대충 씻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야. 눈을 감으며 은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취객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은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죠.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빚의 그림자는 여전히 은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은지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지만 은지는 아직 몰랐죠. 며칠 후 신림역 계단에서 만날 한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화요일 아침 8시, 은지는 평소와 같이 지하철 2호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의 지하철은 늘 전쟁터 같았죠.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며 뛰어다녔고 누구도 옆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림역에 도착했습니다. 은지는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죠.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은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 할아버지. 70대로 보이는 노인은 계단에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한쪽 손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노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혹은 계단에 놓인 쓰레기를 피하듯 옆으로 비켜 지나갈 뿐이었죠. 은지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드려야 하나? 하지만 순간 얼마 전 뉴스가 떠올랐어요. 쓰러진 사람을 도왔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이야기였죠. 게다가 은지에게는 전 재산 2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떨리는 손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아니야. 사람이 먼저야. 은지는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무릎을 꿇고 노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 남자가 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냥 가요. 괜히 엮이지 말고. 네.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요즘 세상에 남 도우면 사기당해요. 나중에 치료비 물어달라고 할 거예요. 또 다른 여성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전에 당할 뻔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에요. 은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몇몇은 힐끔 쳐다보기도 했지만 곧 시선을 돌렸죠. 이게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인가? 은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노인의 거친 숨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119에 신고할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죠? 신림역 2번 출구 계단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지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죠. 은지는 노인의 손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후후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할아버지, 금방 구급차가 올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노인이 희미하게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고맙소. 작은 목소리였지만 은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젊은 사람이 너무 순진해. 나중에 후회할 텐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은지는 그 말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대신 노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에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환자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계단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가슴을 잡고 있었고요.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은지도 따라 나섰어요.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럼 연락처라도 아시나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병원까지 같이 가실 수 있나요? 보호자가 없으면 응급처치가 어려워서요. 은지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20분.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하지만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같이 갈게요. 구급차 안에서 은지는 계속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빨리 처치 준비하세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은지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할아버지, 제발 무사하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은지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아, 저는 그냥 쓰러져 계셔서 신고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환자분이 안정을 찾으셨어요. 정말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큰 위험은 넘기셨습니다. 은지의 가슴에서 큰 돌이 내려갔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응급치료비가 25만 원 나왔는데요. 보호자가 안 계시면. 은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25만 원. 통장에 있는 전부였죠.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하지만 은지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카드로 해도 되나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모르는 분인데.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건강하신 게 중요하죠. 카드를 긁는 순간 은지의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은지는 노인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노인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죠. 할아버지, 이제 괜찮으세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지를 보자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가씨가 날 구해준 그 아가씨구나. 네, 맞아요. 이제 안심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큰 고비는 넘기셨대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이 뭐요? 박은지예요. 박은지. 박은지 씨. 노인은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소. 박은지 씨. 아이고, 무슨 은혜까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은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연락처 좀 알려주시오. 치료비라도 갚아야.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노인은 은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맑고 선한 눈이었어요. 정말 요즘 세상에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다니. 은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 완전히 늦었네요. 할아버지, 저는 이만 가봐야 해요. 몸조리 잘하세요. 잠깐 박은지 씨. 노인이 급하게 불렀지만 은지는 이미 병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이제 돈이 없었어요. 다시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죠. 10시가 넘어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조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계약직, 지금이 몇 시야? 죄송합니다, 조 부장님.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계약직 주제에 근태도 이 모양이야? 조 부장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은지에게 쏠렸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 가치도 없어. 어차피 변명일 테니까.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주제에 지각이나 하고. 쯧쯧, 역시 가난한 집 자식은 어쩔 수 없나 봐. 은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할아버지를 도운 건 후회하지 않아. 오늘 야근하고 내일은 30분 일찍 출근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은지가 자리에 앉자 이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은지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대리의 따뜻한 목소리에 은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하철이 좀 늦었어요. 정말요? 혹시 아프면 말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이대리님. 은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이제 정말로 돈이 한 푼도 없어.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노인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감사와 놀라움이 가득했던 그 눈빛이. 그래,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사셨잖아.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한동안은 물로 버텨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림역 계단에서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은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은지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도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죠. 그래도 은지는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퇴근이었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회사를 나설 수 있었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몇 달 전에 부러진 우산을 아직 새로 사지 못했거든요. 은지는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었습니다. 빨리 지하철역으로. 그때였어요. 지하철역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점퍼의 노인이었어요. 2주 전 신림역 계단에서 쓰러져 있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죠. 은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또? 노인은 비를 맞으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죠. 은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해. 같은 사람이 또 쓰러져 있다니.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 또 저러고 있네? 맞아, 저번에도 봤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 사기꾼인가 봐. 조심해야겠다. 은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사기일까? 하지만 빗물에 젖은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떨리는 손, 파란 입술.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한 고통이었죠.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은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저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SNS에도 올라왔어요. 네, SNS요? 남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보세요. 신림역 사기 할아버지 주애라고 올라왔잖아요. 쓰러진 척하다가 도와주면 치료비 뜯어낸대요. 은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로 그런 글이 있었어요.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려 있었죠. 저도 당할 뻔했어요. 조심하세요. 요즘 이런 사기 많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판단해도 되는 걸까? 또 당하려고 그래요? 아까 그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한 번도 모자라서 2번씩이나? 호구도 정도가 있지. 은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빗속에서 떨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자꾸만 부모님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엄마 아빠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로우셨을까?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먼저예요. 뭐라고요? 사기든 아니든
지금 저 할아버지는 아프신 거잖아요. 은지는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아, 아가씨. 순간 은지는 놀랐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알아본 거예요. 저 아세요? 박은지 씨. 노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은지는 망설이지 않고 우산을 폈어요. 아니, 자신의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노인의 머리 위에 씌웠죠. 그리고 자신은 그대로 비를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119 부를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주변에서는 조롱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봐봐, 또 걸려들었어.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야.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야겠다. 같은 사기에 2번 당하는 바보라고. 은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빗물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차가워진 거예요? 119가 도착할 때까지 은지는 노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추웠지만 노인의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박은지 씨, 또 나를.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실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분 저번에도. 네, 맞아요. 제가 그때도 신고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병원으로 가는 길, 은지는 또다시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또 기다렸어요. 온몸이 젖어서 춥고 떨렸지만 은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 네, 제가 신고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환자분이 안정을 찾으셨어요. 이번엔 가벼운 빈혈과 탈수 증상이었네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치료비가 15만 원 나왔는데요. 은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통장에는 20만 원 정도 있었어요. 15만 원을 쓰면 5만 원. 월급날까지 아직 2주가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은지를 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무 관계도 아니신데. 괜찮아요. 정말로. 카드를 건네는 순간 은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병실로 가니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은지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할아버지, 왜 괜찮아요. 내가 짐이 됐구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은지는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하기만 했죠. 집으로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었어요. 모두 회사 동료들이었죠. 은지 씨, 이거 봤어요? SNS에 올라왔던데? 링크를 클릭하니 은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노인을 돕는 모습이었죠.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사기 할아버지에게 2번 당하는 바보 여직원. 댓글은 더 가혹했습니다. 이 정도면 바보가 아니라 멍청이 아닌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사기꾼이 없어지지 않는 거임. 회사는 대성산업이네요. 저런 직원도도 되나?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내가 받을 대가인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웠어요. 그저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은지가 들어서자 모두가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그 SNS에 나온, 맞아, 2번이나 당했다는. 조 부장이 은지를 불렀습니다. 박계약직, 이리 와봐. 은지는 떨리는 다리로 조 부장 앞에 섰어요. 이게 뭔가? 조 부장이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그 SNS 게시물이었죠. 우리 회사 이미지를 망치고 있잖아. 대성산업 직원이 이런 바보짓을 하고 다닌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조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신용불량자 집안이니까 돈의 가치를 모르나 봐. 그래서 이런 사기꾼한테 돈을 퍼주고 다니는 거지.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는 정말로 아프셨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2번이나 같은 수법에 당하고도. 다른 직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정말 순진하다. 아니면 멍청하거나. 은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창피하고 억울하고 서러웠죠. 그날부터 은지의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3,000원. 월급날까지 2주. 은지는 집에 있던 라면 몇 개로 버텨야 했어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라면을 반으로 나눠 먹었죠.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때는 물을 마셨습니다. 괜찮아.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몸은 솔직했어요. 어지럽고 힘이 없었죠. 회사에서도 놀림은 계속됐습니다. 박계약직 또 컵라면이야? 돈 없어서 그런가? 아, 맞다. 사기꾼한테 다 줬구나.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견뎠죠. 엄마, 아빠, 제가 잘못한 걸까요? 사람을 도운 게 잘못인가요? 매일 밤 부모님 사진 앞에서 은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노인의 감사한 눈빛, 떨리는 손. 그것들이 은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거든요. 적어도 나는 사람답게 살았어. 그거면 충분해.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몰랐죠. 곧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화창한 화요일 오후 2시, 은지는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은 물 한 잔으로 때웠죠. 어제 저녁에 먹은 라면 반 개가 마지막 식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른거렸죠. 조금만 더 버티자. 내일이면 월급날이니까. 그때였어요.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와, 저거 마이바흐 아니야? 대박, 진짜네. 저런 차가 우리 회사에 왜? 직원들이 창가로 몰려들었어요. 은지도 힘없이 고개를 들어 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회사 앞에 멈춰 서 있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것은 젊은 남성이었어요.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누가 봐도 엘리트였죠. 그리고 그가 정중하게 뒷문을 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은빛 머리카락, 꼿꼿한 자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저 사람들 누구지? 대기업 회장님 같은데?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야?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노인과 젊은 남성이 건물로 들어왔어요. 잠시 후 1층 경비 아저씨가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습니다. 저기, 아래층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가 오셨는데 그래요? 조 부장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박은지 씨를 찾으신다고.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지에게 쏠렸어요.
은지는 놀란 눈으로 경비 아저씨를 봤습니다. 저를요? 네, 박은지 씨 맞죠? 아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은지의 다리가 떨렸어요. 누가 나를 찾아? 왜?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조부장이 날카롭게 물었죠. 박계약직, 무슨 일이야? 또 사고 쳤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은지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노인과 젊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본 노인은 더욱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박은지 씨죠? 노인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은지는 당황했어요. 죄송하지만 근무 중이라서... 걱정 마세요. 이미 사장님께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젊은 남성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재민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은지는 더욱 혼란스러웠죠. 회장님이라니? 저한테 무슨 일이?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불편하니 장소를 옮기면 어떨까요? 밖으로 나오니 마이바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민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타세요. 은지는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은 위험했죠.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어요. 차 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시트, 나무 장식, 은은한 향기. 은지가 사는 반지하 방보다 더 넓은 것 같았죠. 차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 앞에 차가 멈췄어요. 여기는 뉴스에서만 봤던 그 호텔이잖아.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죠.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거대한 창문, 고급 가구들, 그림 같은 인테리어. 앉으세요. 노인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몸이 푹 꺼질 정도로 부드러운 소파였죠. 재민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 따뜻한 차 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은지 씨,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은지는 노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낯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서 뵀는지.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색 점퍼를 꺼내 보였어요. 순간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신림역에서 2번이나 쓰러져 있던. 은지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역시 박은지 씨답네요. 자신을 속인 사람인데도 먼저 건강을 걱정하시다니. 네, 속였다고요? 은지는 혼란스러웠어요. 노인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군요. 저는 한승준입니다. 선도그룹 명예회장이죠. 은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선도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어요. 백화점, 호텔, 건설, IT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었죠. 선도. 그룹이요? 네. 그리고 이쪽은 제 손자 한재민입니다. 선도그룹 부사장이죠. 재민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한재민입니다. 은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한승준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은지 씨, 저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속였다는 게 신림역에서 쓰러진 것은 연기였어요. 은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기였다고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한승준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80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최근에 깨달았죠. 제 주변에는 진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은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모두가 제 돈과 권력만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실험이요? 이 차가운 세상에 정말로 선한 사람이 있는지,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승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하고 여러 곳에서 쓰러진 척을 했습니다. 강남역, 명동, 종로, 수십 곳에서요. 은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수천 명이 지나갔지만 모두 외면했죠. 심지어 발로 차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민이 거들었어요. 저희가 숨어서 지켜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가 싶었죠. 한승준 회장이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신림역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젊은 여성이 멈춰섰죠.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은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날 그 계단을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312명이었어요. 하지만 도와준 사람은 단 한 명. 박은지 씨뿐이었죠. 한승준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당신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은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저를 조사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알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서류를 넘기며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자살하셨더군요. 5천만 원의 빚을 남기고 당신은 그 빚을 갚기 위해 3년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은지의 어깨가 떨렸어요. 반지하에 살면서 하루 한 끼로 버티면서도 꿋꿋이 빚을 갚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전 재산 25만 원을 낯선 노인을 위해 썼습니다. 그건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15만 원을 또 쓰고 통장에 3천 원만 남았는데도 당신은 후회하지 않았죠. 재민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다 지켜봤습니다. 라면을 반으로 나눠 먹으면서도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죠.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우라고. 한승준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은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박은지 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은지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당신은 저에게 희망을 보여줬어요. 이 차가운 세상에도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희망을. 한승준 회장이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도그룹에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은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계약직이고 특별한 능력도. 재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도그룹 복지재단에서 격리팀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은 지금의 3배, 물론 정규직이고요. 은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재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승준 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재민이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신림역에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봤죠.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지켜봤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회사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부당한 대우에도 성실히 일하는 모습, 모두 봤습니다. 재민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아니, 더 가까이에서 알고 싶다고.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을? 한승준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은지 씨, 당신은 스스로를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희에게는 보물 같은 사람입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정말 저를 원하시는 건가요? 간절히 원합니다. 한승준 회장과 재민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은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5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이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죠. 일주일이 흐른 월요일 아침,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표였죠. 정말로 이게 현실일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도그룹 복지재단 격리팀장, 연봉 3배, 정규직, 꿈만 같았습니다.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가장 먼저 출근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일찍 오셨네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묘한 분위기였죠. 은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 부장을 찾았어요. 조 부장은 이미 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죠. 조 부장님. 은지가 다가가자 조 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네. 한승준 회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어. 우리 은지를 잘 부탁한다고. 순간 사무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승준 회장? 선도그룹 회장님이? 은지 씨한테? 은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조 부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지 앞으로 왔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조 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은지 씨 미안했어.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 부장님, 3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조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용불량자 딸이라고, 가난하다고, 계약직이라고, 그런 이유로 무시했지. 하지만 정작 인간답게 산 건 자네였어. 은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니에요, 조 부장님.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조 부장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맞았어. 사람이 먼저야. 그걸 가르쳐줘서 고맙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은지 씨,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저도요. SNS 글 보고도 비웃기만 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해요.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때 이대리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은지 씨, 정말 축하해요. 역시 제가 본 사람이 맞았어요. 이대리가 은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남들과 다른 빛이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이대리님. 그동안 힘이 되어주셔서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요.
밥도 같이 먹고요. 은지는 흰 봉투를 조 부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조 부장이 봉투를 받으며 웃었어요. 가서 잘해.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곳이 많을 거야. 은지는 3년 동안 일했던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책상, 삐걱거리는 의자, 오래된 컴퓨터. 힘든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추억도 많았죠. 안녕. 그리고 고마워.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선도그룹 복지재단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 직원이 밝게 맞아줬습니다. 박은지 팀장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팀장님. 그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어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사무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이쪽이 팀장님 자리예요. 깨끗한 책상, 최신 컴퓨터, 편안한 의자. 무엇보다 책상 위에는 박은지 팀장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은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정규직이에요. 팀장이에요.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첫 출근 축하해요. 아, 부사장님, 편하게 불러주세요. 같이 일하는 동료니까요. 재민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오늘은 적응하는 날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업무 설명해 드릴게요. 은지는 새로운 업무를 배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결식아동 도시락 사업, 한부모 가정 지원. 모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었죠. 우리 재단의 목표는 단순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재민이 설명하는 동안 은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점심시간 재민이 은지를 불렀습니다. 같이 식사할래요? 회사 구내식당은 호텔 뷔페 같았어요. 은지는 오랜만에 따뜻하고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좋은 밥을 매일 먹을 수 있다니.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재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퇴근 후 은지는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혹시 깨끗하고 안전한 원룸 있을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월 60만 원 정도요. 이제는 여유가 있었어요. 부동산 직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좋은 매물이 있어요. 2층이고 햇빛도 잘 들어와요. 집을 보는 순간 은지는 눈물이 났어요. 깨끗한 벽지, 따뜻한 햇살, 곰팡이 하나 없는 천장. 여기 정말 제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언제든 이사 오세요. 한 달 뒤 은지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짐은 많지 않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꺼냈죠. 부모님의 영정사진이었어요. 깨끗한 벽에 사진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사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반지하가 아니에요. 햇빛이 들어오는 집이에요. 은지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남을 도우며 살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주말 오후 은지와 재민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은지 씨, 요즘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꿈 같아요. 재민이 은지를 바라봤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는지. 은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들이었나 봐요. 네. 비록 사업은 실패했지만 끝까지 정직하려고 했어요. 남의 돈을 떼먹느니 차라리. 말을 잇지 못하는 은지의 손을 재민이 살짝 잡았어요. 이제는 슬퍼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은지가 고개를 들어 재민을 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죠.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는데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3개월 후, 은지의 사무실에는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은지 팀장님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냈어요.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팀장님을 천사라고 불러요. 은지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바로 보람이구나. 재민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바쁘신가요? 아니에요. 편지 읽고 있었어요. 보람 있죠? 네, 정말로요. 재민이 은지 옆에 앉았어요. 은지 씨, 할 말이 있어요. 진지한 표정의 은지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실, 할아버지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세요. 회장님이요? 네. 가족 모임인데 은지 씨도 꼭 왔으면 좋겠대요. 은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그냥 직원인데. 재민이 은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한테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도요. 은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재민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까이 있고 싶어요. 직장 동료로서만이 아니라.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얗고 깨끗한 눈이 세상을 덮었죠. 은지의 인생도 그렇게 새하얗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박은지 팀장이라는 문패가 걸린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1년.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이 있었죠. 책상 위에는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편지들이 도착했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편지 하나를 열었습니다. 은지 팀장님께, 저는 혼자 사는 73살 할머니입니다. 팀장님이 보내주신 도시락 덕분에 올겨울도 잘 버텼어요. 따뜻한 국이 얼마나 맛있던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은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또 다른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는 10살 민수예요. 엄마가 아파서 일을 못 하시는데 팀장님이 보내주신 학용품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크면 팀장님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더욱 가슴을 울렸습니다. 은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런 편지들이 나의 보물이야.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신대요. 아, 지금 바로 갈게요. 은지는 일어나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회장실로 가는 길. 복도를 걷는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반지하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똑똑. 들어오게. 한승준 회장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들어가자 회장이 환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은지 팀장, 앉게.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이 직접 차를 따라줬습니다. 요즘 어떤가? 일은 힘들지 않고? 아니에요. 너무 보람 있어요. 그래, 다행이군. 회장이 은지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이번 달 실적을 봤네. 정말 놀라워.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독거노인 2,000명, 결식아동 3,000명을 도왔더군. 1년 만에 정말 대단한 성과야. 은지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원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예요. 한승준 회장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팀장, 사실 오늘 불러낸 이유가 있네. 네. 회장이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나를 도운 사람이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지. 은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회장님, 농담이야. 아직은.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재민이가 정식으로 청혼할 준비를 하고 있더군. 은지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아직 알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다만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은지 팀장이 우리 가족이 되면 정말 기쁠 거야.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더 감사하지. 신림역에서 나를 구해준 것도, 재민이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도 다 은지 팀장이야.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녁 무렵, 은지는 재민과 함께 남산 타워가 보이는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만났다면서요? 네. 너무 잘해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재민이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있는 그대로만 있어줘요. 그게 가장 큰 보답이에요. 은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재민 씨, 가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왜요? 1년 전만 해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빴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니. 재민이 은지를 다정하게 바라봤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요? 당연하죠. 은지 씨가 뿌린 씨앗들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으니까.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재민 씨 약속할게요. 뭐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사람들을 도우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재민이 은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저도 함께 할게요. 평생.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부모님 사진 앞에 섰어요. 엄마,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따뜻한 마음을 나눴어요. 사진 속 부모님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25만 원으로 시작됐어요. 제가 가진 전부였던 그 돈으로. 은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신림역 계단, 쓰러진 노인, 차가운 시선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은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2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매달 월급에서 25만 원씩 따로 모으고 있어요. 정말 급한 사람을 만났을 때 쓰려고요. 은지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가르침을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맞았습니다. 팀장님, 이거 보셨어요? 뭔데요? 직원이 신문을 보여줬어요. 25만 원의 기정 작은 친절이 만든 큰 변화. 은지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아마 도움받은 분들이 제보한 것 같아요. 댓글도 엄청나요. 은지는 기사를 읽었어요. 한 젊은 여성의 25만 원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꿨다. 댓글들도 훈훈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나도 오늘부터 작은 친절을 실천해야겠다. 25만 원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 은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제 유명인 되셨네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은지는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일한다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해질 거예요.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네, 팀장님. 그날 오후, 은지는 신림역을 찾았습니다. 1년 전 그날의 계단. 이제는 평범한 계단이었죠. 여기서 시작됐어. 은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때 한 청년이 은지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신문에 나온 그분? 은지가 수줍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기사 보고 감동받았어요. 청년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더 살피려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요. 은지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작은 친절이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청년과 헤어진 후 은지는 다시 한번 계단을 돌아봤습니다. 감사해요. 이 계단에서의 만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저녁 노을이 계단을 붉게 물들였어요. 은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5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라는 것을 은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호수에 던진 돌멩이가 만드는 파문처럼 끝없이 아름답게.